안녕하세요. 이사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에 대한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의문 파트,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우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고, 흥미가 없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의문 파트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지 마시고 기본 개념만 충실히 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의문을 확실히 해 주신 다음에 문법에 대한 기초를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의문이라는 거는 자,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 자, 의문은 소리의 단위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예요. 자, 여기 이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의문의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의문에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의문에는 음소와 운소. 의문에는 음소와 운소가 있어요. 자, 음소는 뭘까요? 음소는 자음과 모음.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해요. 자, 자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막 그렇게 나가는 게 자음이고, 모음은 아, 야, 여, 오, 요 뭐 그렇게 나가는 게 모음이에요. 자, 의문에는 음소와 운소가 있고,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음소가 뭐고 운소가 뭐고 거기까지 학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소에는 소리의 고저라는 건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강약, 소리의 고저라든지 뭐 강약이라든지 또 장단 같은 거를 운소. 자, 이거를 운소라 그러고, 자, 의문은 분절음에 또 속해요. 의문은 분절음인 거 꼭 알아두세요. 자, 분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음과 모음을 분절음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거든요. 의문의 뜻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의문에는 음소와 운소가 있고, 그리고 분절음은 의문에 속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에 관한 학습을 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은 별 3개 치세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최소 대립이 뭔지, 최소 대립상이 뭔지, 자,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 대립이 뭐냐면요. 둘 이상의 단어가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라는 거는 초성이면 초성, 중성이면 중성, 종성이면 종성,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의문 때문에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최소 대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써놨거든요. 최소 대립에는 발과 말, 손과 산, 밤과 발. 요건 제가 그냥 예를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 발과 말에서 이 발의 비읍과 이 초성, 이걸 처음에 쓴 글자를 초성이라고 해요. 이 초성. 그 다음에 말의 미음. 이 초성 글자 비읍과 미음 때문에 의미가 틀려졌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손과 산을 보세요. 이 손과 산은 중성. 자, 두 번째 썼어요. 그때 두 번째 쓴 거 중성. 이 중성. 손의 오와 산의 아 때문에 의미가 틀려졌죠. 손과 산 의미가 틀려지고, 밤과 발에서는 종성에 쓰인 미음과 종성에 쓰인 이 리을 때문에 밤과 발이라는 의미가 틀려지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대립이라고 하고, 자, 요런 관계를
발과 말, 손과 산, 방과 발. 자, 요런 관계를 최소 대립 쌍이라고 하고, 최소 이거를 또 같은 말로 최소 대립의 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최소 대립이라는 거는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운 때문에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 대립쌍은 뭐라 그랬죠? 최소 대립쌍은 최소 대립의 관계. 그러니까 최소 대립의 짝. 발과 말, 손과 산, 방과 발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최소 대립의 쌍이라고 해요. 이런 관계. 실제로 이런 예문 최소 대립의 쌍의 예를 들으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자, 이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히읗과 이응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다예요. 자, 왜냐하면은 왜 될 수가 없는지, 히읗과 이응은 최소 대립상이 왜 될 수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히읗은 초성에만 쓰이는 글자예요. 히읗은 초성에만 쓰여요. 초성. 초성이 뭐냐면은 처음에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이응은 종성에만 쓰여요. 종성. 자, 이렇게 히읗은 초성에만 쓰이고 이응은 종성에만 쓰이기 때문에 자, 이 둘의 관계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히읗은 힘. 힘에서 처음에 쓴 글자 요거를 초성이라고 하거든요. 힘에서 히읗은 처음에 쓰인 글자죠. 초성에 쓰였죠. 그 다음에 종성에서 이응은 종성에서만 쓰인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종이라는 예를 들었을 때 이응은 종성에만 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대립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발과 말, 손과 산, 방과 발은 초성이면 초성, 중성이면 중성, 종성이면 종성.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운 때문에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히읗과 이응은 음성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히읗은 초성에 쓰이고 이응은 종성에 쓰이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성을 가지려면은 초성이면 초성, 히읗과 이응이 같은 초성이면 초성, 종성이면 종성 같은 위치에 쓰여야 되는데 히읗은 초성에만 쓰이고 이응은 종성에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오늘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 짝 이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운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